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물어보기가 조금 제가 주저주저 지난주 기아 성적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번엔 5연패입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차례로 만났던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LG 트윈스에게 루징 시리즈 수입패를 연달아 헌납하면서 1승 5패 좀 초라한 성적표를 거머쥐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냐고요. 정말 속상하게. 네. 기아는 이제 올 시즌 54승 3무 58패 승률 0.482로 승패 마진 -4를 기록하게 됐고요. 순위는 지난주 대비 3계단 하락한 8위입니다. 예. 시즌이 이제 후반기로 가고 있어서 순위 싸움이 더욱 치러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기아의 부진이 더욱더 아쉽기만 한데 부진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시즌이 후반기로 갈수록 KBO 리그 지금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팀들이 모두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기아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또 상위권 도약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기아는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부진의 이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못 치고 못 던지기 때문입니다. 네, 팀 평균 자책점 9위에 팀 타율도 8위 그리고 실책도 리그 최다 1위입니다. 네. 팀 득점권 타율에서도 2할 오픈으로 10개 구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5위와는 아직까지 격차가 적기 때문에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기아가 좀 빠르게 분위기를 다잡고 반등하길 기원합니다. 그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기아의 박정우 선수가 또 SNS에서 팬들하고 날선 설전을 벌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또 일도 있었거든요. 네, 외야수 박정우가 온라인상에서 팬과 말싸움을 벌이면서 좀 파장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기아의 팀 분위기를 또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아는 박정우는 21일 키움과 경기에서 팀이 2대10으로 뒤지다가 10대11 턱밑까지 추격한 9회 말 일사말로에서 아쉬운 주루사로 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김태군의 외압 등공이 3루 주자가 홈 득점이 가능해 보였는데 때문에 최소 동점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박정우가 2루에서 주루사를 당하면서 10대11 그대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박정우는 악플을 단 팬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설전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악플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선수들이 이를 묵인하고 넘어가는데 박정우는 참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커지자 기아는 박정우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안 그래도 좀 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기아는 발빠른 외야수를 2군으로 보내면서 또 하나의 부담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게 또 선수의 마음이었을 텐데 이게 또 이렇게 안 좋게 표현이 돼버렸군요. 기아 패트릭 위즈덤이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5년 만에 30홈런을 때려낸 외국인 타자가 됐군요. 네, 외국인 타자 위즈덤이 24일 LG와 경기에서 3회 시즌 30호 홈런 때려냈습니다.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1루수로 나선 위즈덤은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수 톨 허스트의 6구 152km 직구를 받아쳤고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30m짜리 솔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 홈런으로 위즈덤은 올해 삼성의 르윈 디아즈 이후 두 번째 30홈런 고지를 달성한 타자가 됐습니다. 또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1999년에 트레이시 샌더스 그리고 2020년도 프레스턴 터커를 포함해 세 번째 30홈런 타자가 됐습니다. 터커 이후로는 약 5년 만의 일입니다. 예, 이제 어떻게든 분위기를 반전내 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도 엿보여요. 기아가 지난 NC 다이노스와 3대3 트레이드에서 3대3 트레이드의 일원이었던 내야수 정현창 선수를 1군에 등록시켰었잖아요. 네, 기아가 23일 LG와 경기에 앞서서 내야수 정현창을 1군에 등록했습니다. 정현창은 지난달 28일 기아와 NC의 3대3 트레이드 때 유격수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당시 투수 2명은 1군에 곧바로 등록을 했지만 정현창은 2군에 합류하면서 몸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요. 정현창은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 60경기 출전해 타율 3할 1푼 6리 1홈런 28타점 7도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군에 합류해 23일과 24일 대주자로 출전하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정현창은 9월 확대 엔트리 때는 1군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야구 선수권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인데요. 그 전까지는 1군에서 좀 경기 출전의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젊은 선수가 패기를 갖고 뛰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좀 기대를 밝혔습니다. 예,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기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에 기아는 또 원정 6연전을 떠납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을 지나 수원을 거치는 일정입니다. 네. SSG 랜더스와 KT 위즈를 만나는데요. 좀 이 양 두 팀이 순위 싸움을 직접적으로 벌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SSG는 지금 기아의 3.5경기 차 앞선 3위, 그리고 KT는 3경기 차 앞선 4위입니다. 네. 이번 주에 기아가 분위기 판단에 성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순위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기아는 SSG를 상대로 올 시즌 5승 1무 4패 기록했고요. KT를 상대로도 7승 5패 좋은 모습 기록했는데 이 기세를 이번 주에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기아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축구 이야기로 건너갑니다. 광주 FC가 지난주에 2경기를 했는데 성적이 어땠나요? 네, 지난주 광주 FC가 절반의 성공 거뒀습니다. 2경기에서 1승 1패 거머쥔 것인데요. 네. 코리아컵 1차전에서는 승리를, 그리고 정규리그에서는 패전을 기록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먼저 광주는 21일 홈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코리아컵 4강 1차전 부천FC와 경기에서 정지훈의 선제골 그리고 헤이스의 쐐기골에 힘입어 2대0 완승 거뒀습니다. 전반 22분 심상민의 크로스를 정지훈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선취점을 뽑았고요. 네. 전반 추가 시간에 헤이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광주는 이번 주 수요일 부천과 코리아컵 2차전 원정 경기를 갖게 됩니다. 1차전을 2대0으로 이기면서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광주가 창단 처음으로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어 광주는 23일 27라운드 강원FC와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했습니다. 전반 20분에 선제 실점한 점수를 끝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좀 아쉬운 패전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 패전으로 광주는 9승 8무 10패, 승점 35점 기록하게 됐습니다. 강원과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서 순위는 6위를 지켰습니다. 예. 최근에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광주 FC의 에이스 아사니 선수 결국 이적을 했군요. 네, 광주FC의 에이스 아사니가 결국은 이란의 에스테그랄로 이적을 했습니다. 광주는 아사니의 이적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을 챙겼습니다. 네. 아사니는 광주와 계약 기간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구단과 논의 없이 지금 이적을 발표하면서 사실 논란이 일었던 바 있는데요. 아사니의 조기 합류를 원했던 아스테그랄이 이란 리그 이적 시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좀 급하게 돌아갔고 이적료를 광주에 지불하면서 영입을 결정지었습니다. 결국 17일 대전과 경기가 광주 유니폼을 아사니가 입고 뛴 마지막 경기가 된 셈인데요. 예. 아사니는 19일 오전 광주 선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 2년간 몸담았던 팀을 떠났습니다. 예.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뭐 잘 가라 뭐. 아, 네. 아쉬움을 나누긴 했군요. 알겠습니다. 광주 FC의 주장이죠. 이강현 선수가 개인 통산 K리그 100경기 출전에 금자탑을 쌓았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의 캡틴 이강현이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달성했습니다. 이강현은 지난 17일 26라운드 대전과 경기에 교체 출전하면서 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2020년 K3 리그 부산교통공사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래 2021년 인천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에 입단을 했고 네. 2023년 광주로 이적해 자신의 입지를 좀 다져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26경기에 출전해 광주의 창단 첫 ACL 리 진출에 기여했고요. 올해는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선수단을 주장으로서 이끌고 있습니다. 광주 구단은 23일 이강현의 100경기 출전을 축하하는 기념 시상식을 진행했고 관련 굿즈도 제작하면서 팬들과 기록 달성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네. 광주 FC의 이번 주 일정 짚어주시죠. 광주는 이번 주에도 2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27일 부천 종합경기장에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2차전 치를 예정입니다. 이후 제주로 이동해 30일 제주 SK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광주가 부천과 2차전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패배하더라도 2대0 이상 스코어가 벌어지지 않으면 광주는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을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말 제주와 경기도 광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번 상대 제주는 8승 7무 12패 승점 31점으로 리그 10위입니다. 광주와는 승점 4점 차 간격을 두고 있는 만큼 광주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좀 벌려둘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양 팀의 최근 3경기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2승 1무로 좀 웃었습니다. 예. 광주 전남의 아마체육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광주 수피아여고 이가현 선수가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았네요. 네, 수피아여고 이가현이 2025-2026 시즌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신한은행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20일 부천체육관에서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이가연이 1순위 지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수피아 요고는 2021년에 이혜란 그리고 2023년에 고현지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1순위 프로 지명자를 배출하면서 여자농구 명가임을 좀 입증을 했습니다. 예. 이가연은 180cm의 키에 67kg의 체격을 지녔는데요. 학창시절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부름을 받으면서 일찍이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로 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기동력과 돌파 능력을 갖춘 포워드로 안정된 기본기와 슛감각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이가연은 고1 때 무릎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해서 꾸준한 좀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예.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이번 드래프트에선 이가연 외에도 4명의 광주 전남 선수들이 프로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영광 덥선고의 김민경과 이윤서가 각각 2라운드 4순위와 5순위로 청주 KB스타즈 그리고 부천 하나은행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예. 광주대학교의 정채련은 3라운드 1순위로 신한은행의 지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2028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우리 광주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나요? 네, 광주광역시체육회가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좀 신청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TF팀은 우선 오는 9월 26일까지 광주시장 그리고 시의회장의 유치 확약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TF팀은 광주시체육회 체육운영본부장을 중심으로 시청 체육진흥과 팀장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 부장 등 좀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28년 대회 유치에 성공한다면 광주 2007년 제88회 대회 이후 21년 만에 쾌거를 좀 달성하는 것인데요. 예. 전국체전을 유치에 성공하면 기존에 광주에 있었던 좀 노후화된 체육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요. 또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까지 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2023년 전남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좀 치러낸 바가 있는데 네. 이번 광주의 도전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공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남부대학교 김효빈 선수가 아시아 사격 선수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요? 네, 남부대학교 김효빈이 제16회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김효빈은 2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대회 10m 공기소총 여자 주니어부 개인전에서 251.1점을 쏘면서 중국 선수들을 뿌리치고 이번 대회 한국의 개인전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효빈은 이번 대회에 자비 참가 선수 신분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더 뜻깊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그랬군요.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 한국은 김효빈의 금메달을 포함해 좀 23개 메달 획득하면서 대한민국 사격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